하나, 둘, 셋.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귀에 너무 많이 걸려갖고, 자, 귀에 3개가 걸려갖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중간반도 있으니까, 오늘 부지런히 좀 진도 나가고요. 오늘 중간반은 국토법에서 계획 파트하고 용도 지역지구 구역제까지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40문제 시험 본다 그랬는데 40문제 한다 그러니까 또 죽는 소리 해갖고요. 25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5문제. 자, 오늘까지 수업한 내용들, 기출문제 중요한 거 같고, 중간반 시험 보고 그 자리에서 맞춰보고 하니까, 이제 5월 달에 이런 이제 중간반 시험 보는 직접 연습하시면은 실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꼭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은 요약집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 23페이지에 오늘 용도 지역제구 구역제 싸움 봐야 되니까 부지런히 보도록 하죠. 자, 용도 지역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저번 주에는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은 모든 군법상 토지규제 출발입니다. 우리 군법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모든 규제 출발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매년 우리 시험에 2문제씩 출제되는데 이 작년 시험에서는 안 물어봐지요. 작년 시험에 한 10년간을 2문제씩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쉬었죠. 올해 또 2문제 나옵니다. 지역부터 하나씩 풀어보면요. 이 지역이 붙으면 전국의 토지가 되죠. 지역과 지역이 모였다. 이 구토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은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지정하고요. 용도를 정해주는데 이 용도라고 할 때는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 뭐 주거생활권, 공업생활권, 농업생활권, 전국토에 빠짐없이 생활권을 지정하는 작업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생활권 개념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주거생활권으로 지어갖고 주택, 아파트 지었다. 그 땅에다가 농사부 짓죠. 그래서 생활권은 이거 아니면 저거 절대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용도지역은 절대 하나의 토지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게 되죠. 그럼 중복되지 않게 전국토에 하나의 생활권을 지정. 그래서 이제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써라. 우리한테 규제, 행위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행위제한하는데 크게 이제 3가지 제한입니다. 먼저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도록 건축부터 제한하죠. 건물 건축부터 제한. 그 다음에 생활권에 따라서 인구 밀도, 뭐 기반시설 다 다르니까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 건축해라. 건폐율하고 용적률 다 크게 제한한다 그러죠. 그래서 딱 3가지 행위 제한을 통해서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요하자. 전국토에 빠짐없이 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그러죠. 자, 23페이지 그거 일단 맨 위에 보세요. 그 용도 지역지구 구역 그 비교표. 자, 용도 지역지구 구역 다 용도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주는데요. 두 번째 칸을 한번 봅니다. 두 번째 칸. 자, 지정 효과. 용도 지역은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딱 요 3가지 행위 제한하는 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규제한다라고 하죠. 자, 일반에서 그 옆에 칸에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합니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 게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역을 보완해주는 2차적인 규제한다 그러죠. 근데 그 옆에 칸에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합니다.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한다. 그래서 하나씩 더 들어오는 거 봐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규제하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용도지구. 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해버리면 용도구역. 하나씩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칸에 중복지정. 중복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용도지구만. 용도지구만 중복지정 가능하고요.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지정할 수가 없죠. 그 용도구역은 독자적이라서 중복지정한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지정 범위. 자, 용도지역은 전국토에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지정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면 무조건 지정하는데요. 다만 일시적으로 미지정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토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이때는 일단 지정해 줄 때까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행위제한 적용한다. 이런 또 규정을 두고 있죠. 자, 그런데 옆에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은 일부 토지의 지정입니다. 일부 토지. 그래서 일부 토지에
국지적으로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그 밑에 거 지정 절차. 자, 다 도시군관리계 결정해갖고 지정합니다. 다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하는데 특례가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없이 지정 고시되는 특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매립지의 특례, 도시적으로 의제,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이런 용도지역만 절차의 특례가 있고요. 그래서 용도지역하고 나머지가 달라요. 용도지역은 전 국토에 빠짐없이 정하는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특례가 있죠. 그런데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은 일부 토지에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는 반드시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죠. 자, 밑으로 가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이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즉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30회 재작년에 용도지구의 의의, 그냥 한 문제 물어봤으니까요. 용도지역 갖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용도지역에서는 키워드가 그거예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그러면 용도지역이구나 알겠다. 이러면 잡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그럼 용도지역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종류하고 세분. 자, 일단 우리 국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해갖고 지정하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장. 도, 관, 농, 자, 요를 4대 용도 구분, 4대 용도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다시 도시지역은 생활권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 관리. 그리고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이 4개, 관리지역 3개, 2개. 4용도 구지역입니다. 9개죠. 이 노란색으로 써놓은 것을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다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만 보면은 용도지역이 딱 9개가 딱 써있어요. 그 9개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한데 다시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 도시지역이 다시 대통령령에서 16가지로 세분이 되죠.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세분, 요 순서 1번부터 21번까지 이 순서 잡는 거예요. 이게 용도지역은 항상 제일 중요한 논점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용도지역, 도시지역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우리 도시지역 첫 번째 용도지역 뭐 하려고 지정해요? 도시지역이란 자, 맨 밑에 보세요. 첫 번째 거부터 막히는 거죠. 자,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그 말은 현재 개발이 돼 있다. 그죠?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 개발을 할 것. 또 개발돼 있거나 개발할 곳이니까 사람하고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죠. 그래서 개발돼 있거나 개발할 곳으로서 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것을 도시지역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도시지역은 한마디로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입니다. 개발할 것. 그런데 도시지역이라 또 무조건 개발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녹지지역은 보전 성격이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이제 주된 목적이 개발입니다. 그럼 무슨 생활권으로 개발할지 주거지역부터 하나 쳐보죠.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다. 이게 한마디로 주거생활권입니다. 주거생활권으로 잘 개발 관리하자 하는데 다시 주택 자체가 종류가 많으니까 주거지역만 대통령령에서 세분이 되죠. 전용주거 1종이죠. 일반주거 1, 2, 3종, 중주거. 이 주거지역만 총 6개로 세분해갖고 구체적으로 1종 전용주거다, 2종 일반주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6개 중에서 하나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전용주거지역부터 하나 치자.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그럼 전용주거지역은 1종이든 2종이든 일단 다 목적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자. 양호하다. 그럼 이름에서 주거의 전용이다. 이 말은 주택만 있다. 그죠? 집만 있어갖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이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놨으니까 잘 보호해나가자. 그러면 전용주거 얘는 싼 동네겠어요? 비싼 동네겠어요? 비싼 동네다. 그 회장님 댁 있는 비싼 동네 이미지 딱 떠올리면 되고요. 1종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일반적인 주택가가 되죠. 대부분 살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인데요. 자, 요거는 일반적이니까 1, 2, 3종 3개 더 많아요. 자,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거, 2종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거, 3종은 고층 그러면 안 되죠.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입니다.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다 목적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자. 그럼 일반적인 주택가, 우리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시설들, 근생이라고 그러죠. 슈퍼, 이발소, 미자원, 목욕탕, 세탁소 이런 것들 다 밀집해 있어갖고 쓰레빠 끌고 5분 내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한데 다만 집 옆에 슈퍼나 음식점 이런 게 있다. 조용하고 그럴 수는 없죠. 좀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도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자. 그게 일반 주거지역이 되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3개니까 단독, 공동 이렇게 나눈 거 아니죠. 저층, 중층, 중고층. 저층주택은 낮은 거, 몇 층이 아니야? 4층 이하를 얘기해요. 4층 이하. 그래서 4층 이하의 건물이니까 뭐 단독주택이나 빌라, 그래서 이런 것들 밀집해 있으면 일종 일반 주거. 대부분 하나의 도시에서 재개발한다. 그러면 재개발 대상이 되는 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는 중층주택인데 중층은 또 몇 층입니까? 없어요. 그냥 조례로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중고층은 아예 층수 제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중층이나 중고층이나 다 아파트입니다. 그럼 내가 아파트 살고 있다. 그럼 우리 아파트 단지는 2종 일반 주거 아니면 3종 일반 주거. 그래서 2종인지 3종인지 내 눈으로 한번 딱 보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2종인지 3종인지 한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시라고 그랬는데 뭐 죽을 때까지 안 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자, 이거 주거지역의 목적. 이게 용도지역 목적으로 오면 무조건 지문 1번, 2번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전용 주거는 목적이 뭐냐? 양. 일반 주거는 편리. 전양 1편. 1종 양호, 2종 편리. 이딴 거 없어요. 그래서 전용 주거는 다 양호고 일반 주거는 편리입니다. 자, 전용 주거는 2개니까 단독 공동이고요. 일반 주거는 3개니까 저층, 중층, 중고층. 예를 들어갖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들리죠? 2종 일반 주거는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갖고 또 물어보기 좋은 거니까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 준주거. 이 준자 붙으면 다른 기능이 있어요.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부활. 그럼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우리 집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갖고 상권이 형성되는 주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버스 정류장. 버스 타러 나갔다. 그럼 버스 정류장 주변에 상가들 밀집해 있죠. 그런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주거지역만 총 6개. 이제 우리 금방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상업 업무의 편입증지, 상업생활권입니다. 자, 그런데 상업생활권, 상업지역도 4개로 다시 세분해갖고 정하죠. 근린사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 그럼 가까울 근자에다 이웃인자, 가까운 이웃적.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주거지역. 우리 집 주변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곳이다. 소위 소매시장이라고 그러죠. 소매시장. 또는 요새는 이제 시장 대신에 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그거 다 근린사업지역이 되고요. 유통사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 그러면 도시 안에서 또는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얘는 시장의 규모가 큰 거죠. 그래서 저 시골에서 농산물, 수산물 트럭으로 싣고 와갖고 새벽에 경매 벌여갖고 각 지역으로 뛰어가는 도매시장, 가락동, 노량진 이런 도매시장 얘기하고요. 그래서 소매시장, 도매시장 시장 개념이고 일반 사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의 담당. 일반 회사가 밀집해 있다. 그죠? 서울로 따지면 여의도 같은데 회사들 밀집해 있거나 지역적으로 오면은 관공서 주변, 뭐 구청 주변이라든지 시청 주변 일반적인 회사가 밀집. 그다음 중심 사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 소위 우리가 그 도시의 시내라고 그러죠. 중심 지역의 상업 업무 기능의 확충이요. 그래서 근린 사업지역은 근린, 유통 사업지역 유통, 일반 사업지역 일반, 중심 사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 이름하고 목적하고 똑같은 단어 반복이니까 이 사업지역 갖고 물어봤는데 틀린다.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면 뭐 틀릴 이유가 없고요. 대신 순서, 근, 유, 일, 중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내려갈수록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요 순서가 항상 핵심이요. 대부분 이 주거지역은 도시 외곽의 변두리 쪽에 형성이 되고요. 주거지역하고 제일 가까운 상업지역이 근린, 다음이 유통, 일반, 중심. 중심으로 갈수록 서울로 따지면 명동, 강남, 중심적으로 들어간다. 얘기죠. 그래서 근유, 일중. 그 다음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 공업생활권이 공장 들어오는데요. 무슨 공장이냐에 따라서 3가지로 세분합니다. 먼저 전용공업지역은 중화, 공해성 공업을 수용. 말 그대로 전용공업, 공장만 있다. 그래서 공장이 큰 거죠. 중화, 석유화학이라든지 포항, 제철 이런 것들. 또는 공해공장, 중금속, 오염물질 배출하는 이런 공해공장 같은
중화기나 공예성 공업을 수용한다. 공장만 있으면 전용공업지역이고요. 그다음 일반공업지역은 일반적인 공장. 공장이 커요. 그런데 공예가 나오지는 않더라.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 그러면 공장 큰데 공예가 나오진 않는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공장 또는 아파트형 공장 이런 도시명 공장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럼 반도체 공장 이런 일반적인 공장이 들어오면 일반공업지역. 그럼 중공업지역은 준자 붙었으니까 다른 기능이 있죠. 경공업을 위주로 주상 업무 기능의 보완입니다. 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집 주변에 공장들 많았죠. 지하실에서 사장님이 혼자 기계 돌리고 이런 공장들. 이게 다 생필품 만드는 거죠. 경공업. 뭐 구두 공장, 수건 공장, 양말 공장, 인형에다가 눈깔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봉제 공장 이런 것들 다 경공업. 그래서 저희 공업지역 3개는 무슨 공업이냐. 그런데 전용공업지역은 중화, 공예성 공업.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항상 논점은 이에요.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경공업을 수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 이게 잘 떠오르는 게 없죠. 그다음 녹지지역. 이 녹지지역만큼은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의 보존입니다. 그런데 개발 여부에 따라서 3가지로 세분해갖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보존 녹지지역은 녹지의 보전. 녹지의 보전. 얘는 도시지역이라도 개발 못하는 녹지지역. 절대 개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도시지역의 산입니다. 산. 우리 서울특별시는 관할구역이 다 도시지역이에요. 서울특별시는. 근데 서울특별시에도 산들 많이 있죠. 남산, 북한산 이런 산들. 그런 것들이 개발이 금지되어 있는 보전 녹지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 농사짓기에서 개발은 미뤄뒀다. 그래서 개발을 유보했다. 그래서 생산 녹지는 도시지역의 농지역, 논밭. 저 외곽에 비닐하우스 농사짓고 하는 뭐 금교 농업하고 하는 농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연 녹지, 자연은 무늬만 녹지죠. 녹지를 보존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됩니다. 제한적이지만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보존 녹지는 개발 못해요. 생산 녹지는 개발 유보, 자연 녹지는 허용. 내려갈수록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제한적 개발은 허용되는 곳이다. 틀려요. 그래서 생산 녹지는 개발을 뭐한 곳이냐? 유보, 생류. 정리되죠? 생산 녹지가 유보입니다. 생류. 그래서 도시지역만 6, 4, 3, 3. 총 16개입니다. 16가지로 세분해갖고 구체적으로 지정하고요. 이거 갖고 우리가 벌써 11월, 12월, 1, 2월, 3, 4월, 5, 6월까지.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이것만 갖고 막 1시간씩 떠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 금방 정리하는 거죠. 금방. 그 순서. 자, 우리 도시지역 1번, 1종 전용 주거지역. 얘가 1번 용도지역이죠. 그 다음에 2번이 2종 전용 주거,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그래서 도시지역만 16번 용도지역까지 쫙 나오니까 하여튼 이 순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 순서가 잡혀야 좀 이따 볼 건폐율, 용적률 공식화해갖고 정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얘들은 다 묶어갖고 비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다. 그래서 이하에서 이제 비도시 많이 할 거예요. 비도시지역이라고 할 때는 3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자, 여기 농림지역 얘부터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 그 옆에 있지. 자, 바로 3번의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당연히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그거를 우리가 농지라고 그러죠. 절대농지, 농사지을 땅,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그 보존을 살림, 임야라고 그러죠. 임야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 살림,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농림업, 농업, 임업업, 축산업 이런 1차 산업을 위해서 보존할 곳인데요. 자, 이 농림지역은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그 대상 2개. 그거 갖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농림, 농지하고 임야. 농지와 임야. 농지를 뭐라 그래요? 농업진흥지역. 임야를 보전산지. 그래서 다음 중 농업진흥지역의 주된 대상은 그럼 그 2개 찾을 수 있는지 그거 갖고 물어보는 거죠.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쉽게 얘기하면 논밭산. 이게 농림지역입니다. 논밭산. 이게 우리 국토의 딱 50%죠. 50%. 국토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농림지역이다라고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농사짓기에서 보존할 것. 그 다음 바로 4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다음에는 자연환경, 거기서부터 앞글자들 동그라미칩니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자, 앞글자 그대로 동그라미 치면은 7개 나오죠. 자, 수, 해, 생, 상, 문, 수. 7개를 절대적으로 보존한다 그래요. 그 자연환경은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딱 생각하면 되죠. 국립공원. 수자원은 뭐겠어요? 수자원. 물 가득 저장해놓고 보전. 댐 주량, 댐, 소양강 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해안은 저 남해 다도해. 생태계는 습지나 갯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갯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새만금. 그럼 갯벌이 생태계 보호라고 그러죠. 그다음 상수원, 이건 팔당 같은데. 문화재, 경주, 보존하고요. 수산자원의 보육성, 양식장 주량. 그래서 자수, 해생, 상문수 7개를 절대적으로 보존합니다. 그러면 이 농림지역이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든 다 보존할 곳인데 어디가 보존 성격이 더 세요? 자연환경 보존. 얘는 이름대로 그냥 보존, 절대 보존이요. 그래서 땅에다 손대지 마라, 노터치. 그럼 농림지역, 얘는 농사짓기에서 보존. 그 말은 농사는 지을 수 있다.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농사도 못 짓는 거지. 그래서 농사도 못 짓는다. 가장 보존 성격이 세다. 그 말은 행위 제한이 제일 세다. 규제를 세게 해야 개발 못하고 보존이 되죠. 그래서 그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 제한이 센 곳이 자연환경 보존. 그 다음이 농림. 그럼 도시지역은 개발할 곳이니까 행위 제한이 제일 완화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제일 규제가 약한 곳이고 제일 센 곳, 두 번째로 센 곳. 그래서 얘들은 상극이에요. 상극. 그래서 절대 붙여갖고 지정하는 거 아니죠. 도시지역 바로 여기 검단 여기 바로 옆에 평야가 쫙 펼쳐지고 있던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하고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요. 중간에 딱 들어가는 게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하고 다른 지역의 중간에 들어간다. 중간지역 또는 완충적인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 농사지을 땅, 보존할 땅.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개발할 땅, 농사지을 땅, 보존할 땅. 근데 얘는 관리하는 곳이야. 관리한다. 그냥 잘 관리하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독자적으로 뭐 하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으로 관리만 해주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인데요. 그럼 임시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었으니까 저번 주에 배웠네요. 이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농사목적 확정됐으니까 이제 무슨 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농림지역. 관리지역에서 보존산지가 지정이 됐어요. 이때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바뀐다. 또 관리지역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다. 그럼 이제 신도시 개발해야 되니까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관리지역은 그냥 관리만 해주다가 나중에 목적이 확정되면 다른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관리지역 각각 무슨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만 해주는지 고개는 참. 보존관리지역은 보존자 들어온 찾으면 되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한다라고 하고요. 생산관리지역은 생산 농사 지을 거니까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래요.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니까 도시지역에 준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곳이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다가 도시적으로 개발할 것.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개발할 곳이 아니고 원칙 뭐 할 곳이냐? 보존인데 이 비도시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계획관리자. 얘만큼은 도시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도시에서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계획관리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옆에 관리지역 한번 볼까요? 맨 밑에.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는 비슷하게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딱 끊고요. 그럼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한다. 얘를 계획관리지역. 또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그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면 뭐예요?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면 보전관리지역. 그래서 옆에 봅니다. 세분되는 거.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산림보호, 수질 오염 방지 등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한데 그럼 보존이 필요하니까 원칙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해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이다.
왜요? 그 주변 용도지역이 뭐예요? 도시적. 도시적 바로 옆에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대신 보전관리적으로 지정해서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해서 관리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 생산관리는 농림업 생산적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럼 농사지을 곳이니까 원칙 무슨 적으로 지정해줘야 돼요? 농림지역. 그런데 역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이다. 그럼 여기서도 주변 용도지역이 뭐예요? 도시적. 도시적 바로 옆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니까 대신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니까 거기 끝에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름이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의 16번, 그 다음 비도시 17, 18, 19, 20, 21. 그래서 법령상 용도지역은 총 몇 개가 되는 거냐? 21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하나를 중복되지 않게 전 국토에 빠짐없이 지어놓고 가장 기본적인 규제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1번부터 21번까지 용도지역 순서, 이게 핵심. 그래서 용도지역 순서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전, 일, 준, 전용주거 1종이죠. 일반주거 1, 2, 3종, 준주거. 상업지역은 근, 유, 일중, 공업지역은 전, 일, 준, 녹지지역은 보생자, 관리지역은 보생개입니다. 이거 아직도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구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보생자,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서 보생개. 밑으로 갑니다. 지정하는 절차. 지정 절차는 우리 저번 주에 봤죠? 언제 봤나 하는데 다 봤어요.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절차 한번 보면 원칙.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지정에 또는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또는 결정한다. 그 용도지역의 지정을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용도지역의 지정이 이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그 용도지역 지정권자는 이꼴 누구라 그러면 돼요? 결정권자. 그래서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그래서 맨 앞에 써있는 사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땅에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런데 용도지역만 절차의 특례라는 게 있어요. 매립지의 특례. 그러니까 저번 주에 다 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 공유수면 매립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바다죠, 바다. 바다를 메꿔갖고 새 땅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매립지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지역과 같아요. 매립 목적이 농사, 이웃 용도지역도 농림. 똑같죠? 그럼 이때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필요가 없이 그 매립구역은 매립준공 인가일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지정이 됩니다. 다만 새 토지에 용도지역 지정했습니다. 알려는 줘야죠. 고시는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면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럼 틀려요. 지정까지만 된 걸로 보고 고시는 따로. 이걸 매립지의 특례라고 그래요. 그런데 매립지가 그 밑에 매립 목적하고 이웃 용도지역이 달라요. 또 매립지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더라. 이때는 특례가 없어요.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이거 도시지역으로 결정 것이 의제된다. 그럼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무슨 목적의 용도지역? 개발.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 개발할 곳이니까 다른 법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동 용도지역도 도시지역 결정 고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거 박스에 5개 있습니다. 앞을 졌다고 항어, 산택전, 항어, 산택전. 자,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이 되는 게 아니고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앞바다까지 다 항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 개발시켜줘야 되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되죠. 그럼 3번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3개입니다.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자, 이 3개 산업단지 지정되면 공업적으로 대규모 개발을 해줘야 되니까 도시적이 되죠. 그런데 뭐는 죄요?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저 농촌 같은데 소규모로 공장을 짓는 거죠. 소규모 개념이니까 그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의제가 안 되더라.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이꼴 도시개발구역. 다 신도시개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뭐 하는 곳이요? 발전소, 건설해서 개발. 발전소 지을 곳인데 수력발전소는 제외. 수력발전소는 또 어디에 있어요? 댐이니까 자연환경 보존적 수자원이 되죠. 그래서 그 5개 항, 산, 택, 전 5개에다가 논점들도 많고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것들은 잘 물어본다 그랬죠. 그 다음 또 하나는 2번에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오늘 지금 봤듯이 관리지역이라는 임시적인 용도지역에서 목적이 확정이 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됐다. 농사목적 확정, 농림지역 하나. 그런데 관리지역에 보존산지가 지정됐어요. 보존산지는 종류가 2개. 임업용 산지하고 공익용 산지 2개가 있으니까 뭐냐 구분해주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될 수도 있죠.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옷이 된 걸로 본다. 여기서 한번 특례 다시 한번 봤고요. 그럼 용도지역이 도시공관리계 결정으로 지정을 하든 이런 특례로 지정이 됐든 자, 용도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됐어요. 그럼 효과. 자, 용도지역 지정하면 효과는 뭐였어요? 행위자라는 거죠. 행위자. 이 목적에 맞게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써라. 우리한테 규제. 이 행위제한이라는 이제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 그러면 행위제한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행위제한의 효과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행위제한이라는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도시공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그래서 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제 3가지 행위제한입니다. 자, 먼저 이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세요. 건물 건축하는 것부터 제한하는 거죠. 건축제한. 그럼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원칙,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이 건축제한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은 우리 대통령령, 국토법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딱 규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가지 책이죠. 그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그 다음에 조례가 정하면은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쭉 열거. 자, 이 2가지 체계로 대통령령에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해요. 그리고 여기에 써있지 않은 나머지는 일체 해당 용도지역에서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전국토에 똑같은 생활권이요. 서울이든 인천이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이 2가지 체계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인데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26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 행위자 먼저 건축제한. 그 옆에 타이틀에 보시듯이 그럼 완전 잘 물어봐요. 20회 후에 6번이나 기출이에요. 6번. 그래서 건축제한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근데 우리 기본 수업에는 한 20페이지 됩니다. 20페이지 쫙 걸쳐갖고 용도지역별 건축제한들 쫙 나오는데 자, 아무튼 그럼 원칙 한번 보자. 원칙. 자, 용도지역에서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 건물부터 제한까지 묶어갖고 그거를 무슨 제한? 건축 제한이라고 그러죠. 아니, 그 위에 써있는 거를 물어봐.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표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거 옆에 도시군계획 조례.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 2가지 체계로 대통령령에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규정하고요. 안 써 있는 거는 그 지역에서 일체 건축할 수 없다. 나머지 금지. 자, 그래서 우리 1번 용도지역, 일종 전용 주거부터 21번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이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을 쫙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서에 한 20페이지 되는 분량인데요. 막 중간에 이런데 3종 일반 주거, 준 주거 뭐 이런 데서 물어봤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읽어볼 수도 없는 거죠. 이 3종 일반 주거나 준 주거에서는 조례가 정한 건축할 수 있는 게 막 24개씩 나오고 그래요. 그걸 뭐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물어봤다 하면 잘 찍고 그냥 신의 가을을 바라시면 돼요. 신의 가을을. 그래서 외국 인력으로 안 되는 것까지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전용 주거, 이어거, 마지막 자연환경 보전.
얘들은 건축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전용주거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왜 건축 제한 따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전용주거지역 1종부터 하나씩 볼까요? 그럼 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권 이거부터 알아야죠. 1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입니다. 그럼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거니까 당연히 뭐를 건축할 수 있다? 단독주택을 당연히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고 사람 살려면 있어야 되는 일종 근린생활시, 일종 근생, 소매점 같은 편의점 뭐 이런 것들은 건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칙 딱 이 2개만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거. 먼저 공동주택. 원래 일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 공동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 중에서 크지 않은 거, 연립하고 다세대. 요거는 조례가 정해주면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일체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틀려. 연립과 다세대는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 뭐는 안 돼요?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건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종은생 중에서 딱 하나, 종교집회장. 그리고 조례가 정해주면 건축할 수 있는데요. 우리 건축법에서 일종근생, 이종은생 다 근린생활시설, 집 주변에서 생활 편익을 제공해주는 시설들, 생활시설인데 일종은 필수적인 거고 이종은 임의적인 거. 임의적인 거니까 좀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 주거환경을 침해한다고 그랬죠. 그 이종은생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고 안마실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종근생. 그래서 이종근생은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은 목적이 뭐예요?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양호한 주거환경이니까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이종근생은 전용주거지역의 건축 다 금지예요. 그런데 딱 한 개, 종교집회장. 요것만큼은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다 안 되는데 종교집회장 하나만 되니까 그래서 종교의 슈퍼파워라고 그랬죠. 종교의 슈퍼파워. 그래서 종교집회장 딱 하나 빼고 이종은생은 다 안 돼요. 종교집회장 하나만. 그 다음에 애들 다니는 학교는 학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교가 집 옆에 있다. 당연히 시끄러워요. 근데 애들 학교가 또 너무 멀면 통학하기 불편해지니까 학교도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가 있고요. 유치원 되니까 어린이집, 놀이달사, 어린이집도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 주차장, 이 주차장도 자동차의 매연소, 당연히 주거환경이 안 좋은데 주차장이 한 2km 떨어져 있다. 그거 어떻게 돼요? 차 대고 오다가 죽어요. 힘들어갖고. 그래서 주차장도 필요가 있으니까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되고, 그럼 원칙 건축할 수 있는 거 2개.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거 4개. 이거 뭐 이 정도 6개야 충분히 우리가 따져볼 수 있죠.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지역 건축제한, 요거는 따져볼 수가 있고요. 자, 1종이 되면은 2종이 따라갖고 옵니다. 2종. 그럼 2종 전용주거는 목적이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거. 그럼 당연히 뭘 건축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건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동주택이 더 큰 거니까 공동주택 건축할 수 있으면 작은 거. 단독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공동, 그리고 일종 근생. 딱 원칙 3개 건축할 수 있고요. 조례가 정한 건축할 수 있는 거 종교집회장, 초중고, 주차장.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유는 둘 다 전용주거, 양호한 주거환경의 법. 목적이 똑같죠. 다만 단독이냐 공동이냐 요걸로 세분. 그래서 단독, 공동, 그 세분 그것만 차이점이고 나머지 건축 제한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또 1종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차이점은 공동주택인데 그 중에서 딱 하나죠. 자, 1종은 공동주택, 연립과 다세대. 2종은 다 됩니다. 우리 공동주택 하면 연, 세, 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래서 다 되는 게 2종. 그래서 1종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의 차이점은 딱 요거 하나죠. 아파트. 아파트가 안 된다 그러면 1종. 아파트도 된다 그러면 2종. 그래서 아파트의 건축 여부 요것만 딱 다르니까 1종 전용주거 6개 정리하고 거기다가 아파트만 추가하면은 2종까지 그냥 다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의 건축 여부 요것만 차이점. 그래서 얘가 29회 때문에 정답이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2종 전용주거. 여기는 아파트가 되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부터는 그냥 조례가정 원초가 쓰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인력으로 안 되는데요. 얘가 또 28회 때는 기출이죠. 그래서 그 26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볼까요? 일단 전용 주거,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단독주택. 근데 가로에 다가구는 제외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옆에 조례가정 원초가 수 있는 거 바로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단독. 그리고 일종 근생, 딱 원칙 두 개만 건축할 수가 있고요. 옆에 조례가정 원초할 수 있는 거 2번에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과 다세대 미천 연립 다세대 그거는 조례가 정해주면 건축할 수 있다. 그럼 절대 뭐는 안 돼요. 아파트 X. 그 다음에 3번에 이종근생 중에서는 종교집회장 한 개만 되고 나머지 이종근생은 딱 한 개. 종교집회장. 그 다음에 4번에 그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그럼 대학교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초, 중, 고. 그리고 노유자설은 어린이집을 얘기해요. 어린이집. 그리고 6번에 주차장.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한 3개 더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다 쓰잘데기 없고 그래서 그 2개에다가 4개, 6개 정리하고요. 자, 옆으로 합니다. 자, 이종 전용 주거 지역에 원칙 건축할 수 있는 게 단독 공동주택 있죠. 연 3개. 아파트도 다 된다. 일종 근생. 옆에 보면 조례가정 건축할 수 있는 거 종교집회장, 유치원, 초, 중고, 주차장 똑같다. 그래서 일종하고 이종의 차이점은 아파트, 건축 여부, 그것만 차이점.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자, 여기가 28회 때 또 물어봤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일단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5개 있죠. 그래서 그게 그냥 그대로 기출이에요. 28회 때. 원칙 건축할 수 있는 거. 먼저 1번에 단독주택, 2번에 공동주택인데 가로에 아파트는 제외. 그렇죠? 아파트는 또 안 돼요. 왜 안 돼요? 4층이야. 그 옆에 써 있네요. 4층이야.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 저층주택 4층 이하라고 그랬죠.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적어도 건물이 5층 이상.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아파트는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제외고요. 그 다음 일종 근생, 또 4번에 유치원, 초, 중, 고,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비슷비슷하죠. 그 5개만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조례가 정해주면 건축할 수 있는 거 1번에 이종근생 나오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종근생은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예리하게 또 구분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종근생도 있고 쭉 내려보세요. 5번 수련설인데 수련설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하 몇 번까지 생략? 19번. 그 19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걸 어떻게, 그래서 우리 기본소만 한 바닥에 그냥 한 바닥. 그래서 2종 일반 주거도 그렇고, 3종 일반 주거도 그렇고, 막 10대 개씩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읽어보고 외우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부터는 인력으로 안 되는 건데, 얘가 또 근래 기출이니까,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자연환경 보전, 얘가 보전 성격이 제일 세다. 즉, 행위자는 제일 센 곳이니까,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제일 없어요. 그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농어가 단독주택. 그러니까 농림어업인이 건축하는 단독주택. 자, 원칙 주택은 딱 요거 하나 돼요. 농어가 단독. 그리고 학교 중에서는 초딩만 됩니다. 초등학교. 초딩. 중고등학교는 또 일치 안 돼요. 초딩만. 왜요? 또 강원도 두메산골 첩첩산중. 애가 또 응에 태어났어요. 8살 됐다. 그러면 이제 의무적으로 학교 가야 돼요. 의무교육이죠. 그래서 그 8살짜리, 그거를 소위 뭐라 그래요? 핏땡이. 핏땡이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학교 다니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핏땡이들 위해서 초등학교만큼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일치 안 돼요. 중학생 정도 되면 머리 클 만큼 커갖고 뭐 얼마든지 통학할 수 있죠. 요새 제일 무서운 게 중이에요, 중. 자, 그래서 초등학교만 된다. 이게 19회 때 그냥 기출 문제 정답이요. 그래서 딱 2개만 알아도 그냥 한 문제 맞히라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게 딱 2개입니다. 농어가 단독, 초딩.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옆에 그 조례가정 건축할 수 있는 거, 일종 근생, 편의점 같은 거. 이게 다 요새는 뭐 두메 창고에도 편의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이종 근생 중에서 딱 하나, 종교 집회장. 저 시골 사람들이 믿음은 더 깊어. 그래서 저 두메 산골에도 그냥 빨간불은 다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집회자, 이종근생. 그 다음 뭐 동시무 관련설과 등등등 해갖고 이런 것들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종근생하고 이종근생 중 종교 집회자. 자, 얘들은 첫 번째 용도죠. 전용주거지역에서도 건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용도지역에서 다 건축이 허용되는 것이 일종근생하고 이종근생 중 종교 집회자입니다. 이 두 개는 모든 용도지역에서 다 건축을 허용을 해주게 돼요. 그럼 필수적인 거고 이 종교의 힘, 종교의 슈퍼파워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게 종교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모든 지역에 다 건축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 전용주거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정도 우리가 따져봤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으니까 이제 뭐 여기서 물어보면 틀릴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용주거, 자연환경 보전 봤고요. 그 밑에 보시면 그 밖에 이제 건물별로 용도 제한, 건물별로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별표. 아파트는 20회에 3번이나 기출입니다. 29회, 25회, 23회. 그냥 3번이나 기출. 그래서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따져보는 게 건축 제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일단 아파트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이종 전용 주거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일종 전용 주거 아파트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도 아파트 안 돼요. 왜 안 돼요? 4층 이하.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아파트 건축이 다 금지입니다.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뿐만 아니라 또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게 어디냐? 녹지지역.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녹지 다 4층 이하예요. 그래서 녹지지역도 아파트 다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관리지역. 관리지역,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도 다 4층 이하. 그래서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일종 일반 주거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없다니까요. 관리지역 다 4층 이하.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든 뭐든 관리지역에서는 다 아파트 건축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여기서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은 딱 이거 하나요. 노가 단독. 농림 어업인이 건축하는 단독주택만. 그래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아파트 다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얘들 묶어갖고 비도시. 비도시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도시에서는 아파트 다 건축 금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배울 지구 단위계. 비도시 지역 중에서 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아파트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배, 건축 제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도시에서는 다 아파트 안 돼요. 근데 계획관리지역만큼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 제한을 풀어가고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예외가 있긴 있죠. 그 다음에 이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주택이 금지되는 곳이 딱 2개가 있어요. 주택. 집 짓고 살 수 있는 생활권이 아닌 게 유통사업. 유통사업지역은 도매시장이라고 그랬죠. 시장바닥, 제일 시끄러운 동네. 특히 수산시장 같은 거. 생선 비린내 쩔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만나면 왜 이렇게 비린내 쩔어 있냐. 그래서 집 짓고 살 수 있는 생활권이 안 된다. 그래서 유통사업지역. 주택 자체가 금지. 그 다음에 공해공장 들어오는 게 뭐예요? 전용공업지역. 그래서 유통사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이 2개는 주택 자체가 금지. 그러니까 아파트든 뭐든 하여튼 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전용공업지역은 공해공장이 아니고 중화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때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만큼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저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것들 다 우리가 따져본 거예요. 그럼 결론. 일종 전용주거든 일종 일반주거든 일종은 아파트 다 건축할 수 없다. 특히 일종 일반주거 4층 이하,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들 녹지, 관리 다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농어가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농림, 자연환경 보전 다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주택 자체가 금지되는 유통상업, 전용공업도 또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다 논리적으로 따져봤어요. 그런데 딱 한 개가 남아. 일반공업청. 자, 여기서도 아파트 건축이 금지입니다. 자, 얘는 왜 안 되냐?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못하게 해놨으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논리가 없어. 그냥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공업지역도 아파트 건축이 금지입니다. 이게 25회 때는 정답. 제일 어려운 거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싹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 정도 뭐 따져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밑에 기타에서 그 주택이 금지되는 거 2개요. 유통상업, 전용공업. 그럼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런 데도 주택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자체가 안 되는 게 유통상업, 전용공업. 다만 전용공업 지역에서는 기숙사만큼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예외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위락설. 위락설은 한마디로 술 먹고 춤추고 땡기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위락시설. 그 위락설은 온리 무슨 지역이냐? 상업지역. 나이트 클럽 있다 그러면은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위락설은 오직 상업지역에서 딱 끊고요. 근데 숙박설, 모텔 같은 거, 이 숙박설 얘는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좀 더 돼요. 상업지역하고 맨 밑에 오는 것들, 준공업, 자연녹지, 계획관리청 여기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숙박설은 저 우리 지방 같은데 출장 가고 자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니까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서 조금 더 허용을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가장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성격이 큰 게 그 2개요. 위락설하고 숙박설 이 2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제일 해로워갖고 건축규제가 제일 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센 게 뭐냐? 위락시설. 위락설은 온리 상업적, 숙박설은 상업적뿐만 아니라 조금 더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론. 위락설이든 숙박설이든 이 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없다니까요.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설이든 위락설이든 다 안 된다. 불과 한 5초 전에 얘기하고 물어보면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준주거든 뭐든 주거지역에서는 위락설이나 숙박설은 절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건물 중에서 중요한 거 아파트하고 또 주택 그리고 위락설하고 숙박설 뭐 그 정도. 우리 이제 인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따져봤어요. 그 밑에 근데 동그라미 3번 건축 제한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례. 자, 이 건축 제한에 관한 특례. 얘는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의 건축 제한에 따르도록 해요. 자, 그거부터는 좀 쉬었다 보도록 하죠.